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 2차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이 현재 아산 그리고 진천에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약 2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2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정부는 이런 격리 시스템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쏟아져 나오는 여러 뉴스들 중에서 가짜 뉴스들도 꽤나 많은데요. 그런 가짜 뉴스를 좀 가려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회부의 김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사망자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15명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집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는 어제 오전 기준으로 14,543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04명이고요. 중국의 사망자는 지금 필리핀에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지금 27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다행히도 않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15명을 지금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중국 우한에 거주했던 교민들이 1차와 2차 전세기 편으로 좀 귀국을 했고 지금 격리된 상태죠. 그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격리돼 있습니까? 네, 지난 31일이죠. 1차 전세기로 368명의 우한 교민이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증상을 호소했던 사람이 18명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은 검사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367명이 당시에 이제 들어오는 시점 기준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세기에 333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증상을 보인 분이 7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700여 명에 달하는 교민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 가운데 1명 정도만 그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교민들 중에서는 지금 1명 정도면 그렇게 크게 지금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나 내릴 때, 그리고 현재 시설에서 네네. 그 격리나 관련된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방역망이 뚫린다던가 이런 우려했던 일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재개발원과 등에서 이제 시설에서 이분들이 이제 계시는 동안 네. 너무 이제 격리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 우한 교민에 의한 전파는 가능성은 애초에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우리 기자님께서 취재하시면서 이 정부가 이 지금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또 그 중국 이 교민들을 비롯해서 중국인들의 어떤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도 또 밝히고 그러는데, 정부가 현재 대응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저께 저녁에 이제 우한 총영사가 본인의 페이스북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좀 열정적으로 이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난 이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국가보건체계라든지 방역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련 당국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감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문제인데요. 네네. 이 정보의 문제도 지금 정부가 하루에 2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비교적 이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항의 검역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이제 보건소나 이런 이제 지역 행정 단위에서의 검역 문제, 이런 부분들에는 여전히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또 컨트롤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또 뭐 공포증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고 좀 분석도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가짜뉴스는 굉장히 그 어떤 딱 정확한 타이밍,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에 창궐하고 유포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가장 이제 번창했던 시기는 정부가 전세기를 띄우기로 한 것을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네. 뭐 당시에 저희가 이틀 동안 가짜뉴스들을 추적을 좀 해봤는데 뭐 의학적으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제 사실 같은 것들이 유포되는 것을 일부 제외하더라도 한 30여 건 정도의 가짜뉴스가 당시 굉장히 좀 왕성하게 유포되는 양상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가짜뉴스들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지금 거죠? 이제 뭐 유행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의 제목을 보면 뭐 인천에서 우한폐렴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지하철 특정역에서 중국인 확진자가 쓰러졌다. 그다음에 뭐 눈만 쳐다봐도 감염된다. 네. 그다음 이게 뭐 우한 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로 개발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네. 이 거짓들이 유포되는 이유를 이제 채워보면 결국 한 방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중국인을 공격하고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의도적인 거짓 정보들입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에는 일부 부분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가짜뉴스들이 노리는 바는 어떤 중국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그런데 현재 이 굉장히 좀 크게 확 퍼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 중국 내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중국 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중국의 대응이 우리의 기대나 수준치에 못 미칠 수는 있는데요. 중국의 초동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을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이제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거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원활하게 그러니까 방어책 관련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뭐 불신이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중국인 자체를 공격하는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거나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중국인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서로 상처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 중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이지 특정 어떤 민족이나 인종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게 이 감염병의 예방이나 확산을 막는 거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혐오나 공포를 퍼뜨리는 것으로 감염병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 부분이 뭐 중국인들의 미개한 음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나 협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우리가 성숙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민들도 좀 의견들을 모아가고 통일된 그리고 또 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이랄지 그런 여론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님으로서 현장을 취재하면서 혹시나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 요즘 이렇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히려 어떤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유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상대로 이런 건 아예 언론에서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기반된 걸 텐데 사실 언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누락하거나 네네.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왜곡하거나 이런 감염병 문제에서 그런 방향의 보도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들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이외의 문제들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정확한 정보 인지나 문제 대응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 기준으로 305명 현재 지금 사망자라고 네. 했는데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밝혀진 기록을 보면은 한 56명 정도 더 늘어난 350여 명으로 지금 사망자는 중국 내에서 지금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긴 네네네. 했네요. 오늘 중국 상황이 새벽에 집계가 됐나 봅니다. 네. 중상이 새벽에 또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사회부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날씨로 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졌지만 공기질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